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벌써 2022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시간은 덧없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죠. 어릴 때는 세상 모든 일이 신기하고 새롭지만 나이가 들면 많은 일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바로 이 익숙함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매 순간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도 천천히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순서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적으로 오가는 요즘 바라만 봐도 시원한 풍경을 선물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대구 달성 습지로 가보시죠. 도심 속 원시림의 풍경을 간직한 생명의 땅. 대구의 숨은 명소이자 동식물들의 천국 달성 습지. 여기 수달도 있어가지고 잘하면 수달도 볼 수도 있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갈매기도 올라옵니다. 이만한 가물치가 저기인가? 우와. 꽁새끼. 여기요. 엄마 까투기. 여기 완전 많아요. 여기 네 마리.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른다. 호락호락치 않은 달성 습지 탐방기. 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의 보고. 그곳에선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야생의 땅 달성 습지로 지금 떠나봅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 드넓게 펼쳐진 강줄기를 따라 녹음이 우거진 이곳. 달성 습지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터전. 그야말로 대구의 허파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죠. 오늘 탐사를 함께할 전문가. 2008년부터 꾸준히 달성 습지를 관찰하고 연구 중인 달성 습지의 파수꾼 김종현 대표와 동행합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달성 습지를 살리고자 20여 년간 진행된 복원 사업. 덕분에 달성 습지는 많은 생물의 보금자리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금방 뛴 거는 이제 잉어 이런 애들 대형종들이 가끔씩 보면 이렇게 물 위로 또 뛰는 현상들을. 저기 보시면 저게 민물 가마우지예요. 과거에는 철새들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은 뭐 기상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텄어야 된 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백로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름 철새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머무는 형태로 텃새와 보이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저 흰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지금 외가리고요. 외가리는 이제 육식 조류 중에 하나라서 작은 물고기를 먹이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외가리의 먹이원, 즉 다른 식육 조류들의 먹이원이 되는 애들이 많다는 게 반증이 되겠죠. 먹이와 휴식처는 풍부하면서 인적은 드문 환경.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고통받는 새들에겐 그야말로 낙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이 범람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가 과거에는 낙동강 본류와 그다음에 금호강 본류들이 만나는 지점이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거는 뭐냐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한번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새로운 생물들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안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형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범람원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낙동강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하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전국의 물자가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대구로 운반됐죠. 하지만 태풍이 불어닥치거나 장마철이 되어 큰 비가 쏟아지면 하천이 범람해 수몰이 잦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겐 재앙이었던 홍수가 아이러니하게도 습지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달성 습지가 지금 하중도의 건너편이죠. 그 하중도 건너편에가 원래 달성 습지였는데, 그러니까 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와 금호강 하류 부분 만나는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자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낙동강이 달성 습지를 안 만났는데 그 잘려져 있는 부위에서 물이 유입되면서 낙동강 물이 달성 습지로 유입되는. 과거 낮은 모래톱으로 연결돼 농지 및 모래 채취에 활용되던 지역. 4대강 사업 이후 새로운 수로가 개척되면서 하중도가 만들어지고 현재의 습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달성 습지가 가지는 습지의 특성이 물을 머금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달성보라든지 보가 만들어지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달성 습지 내부까지 물이 공급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달성 습지에는 자그마치 20종 이상의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합니다. 과거에는 한 두세 종밖에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법정 보호종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죠. 이후에도 달성 습지엔 다양한 형태의 복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몰된 지역의 나무들은 고사목이 되어 새들의 휴식처가 됐고 수변에는 습지 식물들이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뤘습니다. 저기 보시면 수변부 쭉 보시면 이제 물이 고차가 되면서 저런 버드나무들이 수변부에 저렇게 마치 일직선처럼 쫙 분포하고 있는 거죠. 저쪽 안쪽은 저기 왕버들입니다, 왕버들. 왕버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천, 하구, 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 왕버들이 굉장히 많으면 건강한 습지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그 밖에도 다양한 습지의 지표종들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아 달성 습지만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모래톱이 마치 우리가 토성처럼 쌓은 것처럼 이렇게 딱 다 높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까 저 범나무의 역할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 없이 자꾸 이렇게 깎이기만 깎이다 보니까 저렇게 절벽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높아지게 되고 물이 빠지면 위에는 건천화가 돼버리고 밑에는 습지가 되면서 육화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달성 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넓게 펼쳐진 모래톱은 이제 자료에서나 볼 수 있게 됐고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 습지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변화들은 또 다른 고민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0여 년간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된 달성 습지 탐방로. 습지와 육지의 완충지로서 수변부와는 또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자리 잡은 곳이죠. 밑에 있는 곤충들이거든요. 이 매력적인 공간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탐방에 나섰습니다. 이 근처에 있나 보다. 무슨 뻐꾸기가 이 근처에 있나 봐요. 좀 들린 소리가 원래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좀 소리가 좀 준다는 거는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건 다 박새 맞지? 네. 박새들 우는 소리. 까치도 좀 물고 박새도 좀 물고 뻐꾸기도 좀 물고. 보이진 않네요. 생태 탐방로를 따라 달성 습지의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는 두 사람. 과연 어떤 생물들이 우리를 반겨줄까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색강입니다. 과거에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맹꽁이들이 요 사이사이에 산란하던 그런 지역이죠. 지금은 현재 비가 너무 안 와서 지금 건조되어 있는데 이번 우기시에 비가 온다고 하면 산란하는 지역으로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 깨꼬리. 깨꼬리. 안 왔네. 아이고, 들어간다. 저 깨꼬리, 노란색. 원래 빠른가요? 일단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 금방 있을 거예요. 일단은 딱따구리나. 지속적인 가뭄하고 비가 너무 안 와서 습지 전역적으로 봤을 때 물이 공급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그 육상화된 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제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육상화된 식물들은 거의 다 죽고요. 나머지 이제 물을 좋아하는 이제 식물들이 종자가 발화하면서 습지 형태로 바뀌는 거죠. 여기 가물치도 있거든요. 이만한 가물치가. 저기인가? 아니, 이런 습지 깊숙한 곳에 대왕 가물치가 산다고요? 여기 맞아요. 고라니가 가는 길이야. 운 좋으면 고라니 여기 앉아있을 수 있어. 습지 곳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물 웅덩이들. 이곳 역시 습지 생태의 큰 축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제 키보다 한 2배 정도 원래는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진짜 굉장히 가물게 지금 떨어진 거죠. 그나마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 달성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이제 식수원 개념이 되는 거죠. 저 앞쪽에 있는 발자국들이 야생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간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물치 아까 이만한 거 있다고 하시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안 잡아갔다면 요 안에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물 웅덩이. 하지만 습지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들에겐 생명이 담긴 옹달샘입니다. 이렇게 석발자국, 얘는 노구리 발자국. 차이가 다리 앞에 발톱이 있어서. 동물들은 직접 못 만났지만 다양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시에 인접한 달성 습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고 소중한 생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꽁새끼. 여기요. 엄마 까투리. 여기 완전 많아요. 길을 걷던 중 무언가 발견한 네 탐사대.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번 숲을 속에서 부스럭 소리를 들은 감독님. 용감하게 카메라를 넣어보는데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접근하는 카메라. 그 정체는 두꺼비. 두꺼비를 입에 문 뱀이네요. 한국에 서식하는 4종류의 독사 중 하나인 유혈모기. 두꺼비를 잡아먹고 두꺼비의 독을 저장해 사용하는 특이한 뱀인데요. 울긋불긋한 무늬가 특징으로 일명 꽃뱀이라고도 불리죠. 다음 목적지엔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작은 습지가 있다는데요. 이곳은 사실 사람이 조성한 인공 습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2년 전에 수로용 습지라고 해서 만든 습지입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습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수로
근방에 지금 버드나무류들이 현재 어린 개체들이 자라고 있고 향후 시간만 좀 더 지난다고 하면 인공적인 형태인데 불구하고도 자연적인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닮아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수면부에 떠 있는 거는 노랑우리 용꽃인데 이 시기에 낙동강 하구 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표종이 되는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철새들이 많이 없고 박새나 그런 맷비둘기 그 1년 내내 볼 수 있는 텃새류들이 우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 되면 이제 철새들이 이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래톱에 와가지고 번식도 하고 그럼으로써 더 다양한 종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조성한 습지의 통로. 그곳에 스스로 자리 잡은 동식물들의 조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연은 적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의 복원 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우리가 달성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외부적인 그 변화의 압력과 기존에 있던 습지를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습지 기능을 추가시켜서 더 다양한 습지로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20년 동안의 진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이 습지가 과연 향후 20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변할지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탐방로 만들어진 대로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종 다양성도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도심 속 습지로 인간과 공존해온 달성 습지. 개발의 바람 속에서도 습지는 오랜 회복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은 앞으로도 공존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자연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지혜와 애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낙동강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푸른 습지의 풍경이 마치 낙원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렵게 생태복원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달성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생명력도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합니다. 자연 속으로의 여행을 즐겨봤다면 이번에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여행을 떠나볼 차례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하면 부산 있죠. 부산 서구의 볼거리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살짝 조금 비가 오고 내리고 있습니다. 아우 멋있지? 그러니까 멋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오니까 진짜 좋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왔지? 왜 왔냐면 저희가 또 부산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좀 잘 알아놔야 더 재밌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 다 보이는 이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떠나볼까요? 오케이. 비가 촉촉이 오는 날 다 같이 부산 역사 여행하러 떠나보시죠. 달미마 씨, 한국 전쟁 알아요? 전쟁 알지? 한국 전쟁. 언제 일어났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쟁만 알지 뭐. 부산에 대해서 좀 알려면 부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여기 가면은 부산의 역사를 싹 다 알 수 있어요. 진짜 정말 좋은 곳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건물지기 옛날에 있었던 거드레예요? 네, 지금부터 96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네, 그대로입니다. 바뀌었던 거 없어요? 내부에 예. 조금 수리한 부분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그때 저기 왕 여기 살았어요? 아, 왕이 아니고 대통령. 대통령? 예, 대통령이 이제 부산으로 비난 와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3년간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임시수도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예,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직장이 있어요? 예. 결혼을 했어요? 네, 했어요. 아직 안 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아직까지 총각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인도 예쁘겠다. 네, 부인이 조금 이뻐요. 잠깐만. 화나시겠다. 이 방송 보고 화나시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산의 역사를 들여다보러 갑니다. 이곳은 초대 대통령의 관저인데요.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 사람 있다고? 아니 사람인데 안에
바쁠 때 사람 있죠? 놀래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내가 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오면은 이쪽으로 쓱 나오셔가지고 여기 응접실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와. 보면 볼수록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2층에 주방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 싱크대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옛날에 있었던 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초대 대통령 집인데 이 밑에서 이렇게 설거지해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생각의 방인데 여기. 이 둘이서 여기서 사랑하는 것 같아. 남자 2명이구만. 남자 2명이야? 사람들 옛날에는 강 앞에서 많이 살았네요. 빨래하고 샤워하고 물 마시고.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러 갔습니다. 와우. 감탄을 자아내는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 다도 체험관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이게 뭐지요? TV만 봤는데 네. 이거 처음으로 내가 눈으로 보니까 지금 신기해요 이게. 그쵸? 여기서 뭐 하는 데예요? 다도 예절을 예. 오늘 함께 차도 마셔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잎을 끝에 부분을 손끝으로 똑 땁니다. 네. 그럼 저 따자마자 녹차냄새가 풀향이 나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윗부분 피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손을 조금 내려주십시오. 엄지손가락을.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입이나 혹시 닿을 수 있고 하니까 손 아랫부분을 잡아주면 좀 더 청결하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차 만들기에 도전! 그런데 잘하나 싶더니 역시나 담미가 씨! 안 돼! 지금 실수하셨거든요.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차나무 잎을 엉뚱한 곳에 넣었더라고요. 아유, 이 집은 손님 안 오겠네요. 차를 우리는 시간은 1분 40초 정도 걸리고요. 잠시 명상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계보가 아니야. 마음이로 느끼는 거야. 그거 조용히 좀 하세요. 바로 한 잔에 다 우리는 것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 차의 맛, 농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두 손으로 들고 오른손을 조금 더 내려주십시오. 차잔 밑으로. 첫 차를 딱 먹어보는데 어우, 그 향기가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 차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몰랐어요, 내가. 예. 이 자리에서 이거 먹으면서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했어요. 차는 마음을 나누는 소통할 수 있는 매개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전통 한복 체험을 빼놓을 수가 이거는 없겠죠? 저기 정각가예요? 아니면 아저씨 거예요? 요새 회장님 뭐 이거? 입고 다니려고 하면 입고 다닐 거예요? 혹시 그 12개월 달부터는 할 수 있어요. 변명도 가지가지인 우리 담미가 씨. 예쁘다. 이런 문화 여행도 여행 메이트와 함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좋죠? 여민이서 저기 뭐 달콤한 맛이 나오잖아. 그게 맛있는 거야. 맞아. 이날 비가 왔기 때문에 따뜻한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아우, 맛있어요. 그거 김밥이잖아. 맛있어? 먹어보자. 여행의 소박한 재미는 함께 먹는 음식이죠.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 잘 먹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와. 이거 뭐지? 여기 넘쳐. 아, 옛날 버스. 그쵸. 버스 승강장. 그리고 여기서 버스 기다렸다가 버스 왔다. 자, 이번에 타요. 오케이. 아우, 열받아. 이거는 뭐지?
저게 그때 당시의 거리예요. 대신동 거리 중심에서 버스 전차가 다닌 거고. 버스를 기다리며 그 당시의 흔적들까지 사진으로 볼 수 있다니 추억의 전차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를 음식으로도 표현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케이크입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과연 어떤 카페일까요? 저희는 1968년도까지 운영된 전차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케이크와 디저트를 준비해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전차 카페입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까 본 것보다도 좀 더 귀여워요. 밑에 이거 먹는 건가? 전차 길도? 솔직히 먹기 좀 아깝더라고요. 맛이 어때요, 담미가 씨? 딸기 맛이 치즈케이크 맛이 약간. 와, 확실히 딸기 향이 확 난다. 이거 손 대면 안 돼. 안 돼. 달달한 커피 그리고 디저트와 함께 오늘 함께했던 여행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오늘 이제 여행의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는데요. 야, 벌써 오늘 이렇게 여행이 끝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부지런히 하고 일하고 거기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많이 내가 배웠어요. 굉장히 즐거운 액티비티한 여행도 좋겠지만 이렇게 또 비 촉촉히 오는 날에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여행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면서 놀러와 부산이야. 국난의 시기를 이겨낸 부산의 역사도 알아보고요. 다도 체험에서 맛있는 디저트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풍성한 여행이 될 텐데 송도해수욕장에서 시원한 바다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여름은 부산으로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저들의 삶엔 어떤 보물이 숨어 있길래 행복으로 가득할까 궁금한데요. 청년 농부에게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딸기 싱싱하네. 내가 봐도. 누가 농사 지었대? 내가 지었지만 진짜 맛있어요. 꽃이 말을 하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딸기 농사 짓고 있는 성혜원입니다. 로컬로 그러면 나가고 경매로는 안 나가고? 주말이라 내일 로컬푸드로 많이 내도 될 것 같아. 딸기가 일단 너무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는 가공식품으로 접근했을 때 호불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휴항기가 있는데 그때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겨울 작물인 딸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침에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먹어봐. 드리는 거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이겼어. 저희가 2016년도에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화훼과에서 같이 같은 과로 만났었어요. 하도 만나달라고 벚꽃놀이 가자고 저한테 엄청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사귄다고 했었는데도 한번 만나줬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I think I'm falling for you. I think I'm falling for you. If you don't call me, I'll jump on. 4월 6일. 네, 4월 6일. 아, 뭐. 자신 연도까지 얘기해가지고 뭐 일수만 얘기하면 어떡해.
소리야?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 딸기 2년 차야,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난 완벽하지. 아, 이 삐뚤삐뚤하면 안 된다고. 반듯하게, 그래, 그 이빨이 좋은 거. 운동선수로서 이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부상이 조금 있었어요. 친구들은 이제 막 저만치 멀리 나가는데 저 혼자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울했는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 농장에 나가서 일을 돕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뭐 씨도 뿌리고 발화하고 그다음에 뭐 상품 화분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되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브리스 한번 재볼까? 아, 그럴까? 오, 14브리스. 맛있어. 맛있어. 겨울에도 맛있는데 봄에도 맛있어. 요즘 좀 더 당이 좀 찬 것 같긴 해. 그래?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경도 같은 것도 좋아진 것 같아. 맞아. 올해 농사 잘 된 것 같아. 다행이지. 행복해. 처음 할 때는 작년에 거좀 마이너스였잖아. 지금도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와이프가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겨우겨우 조금 마이너스였지 아니었으면 진짜 빚의 허덕이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행 농법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우스 뭐 측창이나 천창 여는 것도 직접 제가 가서 했어야 되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농장의 온도나 습도 이런 거가 다 이제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가 편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스마트팜이잖아. 지금 보면은 이거 있잖아, 핫핑크 색깔. 이게 화분 지금 무게를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프로서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무조건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와서 재배 기술부터 졸업 후에 진로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같이 얘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급액이 한 하루에 5번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횟수가 매일 5번이 들어가야 날마다 바뀌잖아요. 그치. 그게 왜 기준이 뭐냐고? 아, 기준? 네. 농장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광량에 따라서 물을 이제 조절을 하고 있어. 우리 농장만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데이터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여기 오니까 스마트팜도 배우고 뭐 적화, 저격 이런 것도 직접 하니까 생산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저희 계획이 디테일하게 잡혀지는 것 같아요. 적화하는 이유 우리 다 알지? 영양분이 나뉘어지는 걸 한쪽에다가 이제 몰아서 이제 크게 키우는 거잖아. 요즘 몇 개씩 남겨? 3개? 그치, 맞아. 보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사이사이 있는 거 잘 보면서 해야 돼. 저희 농장에 오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농장만의 브랜딩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농장의 이야기를 조금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이나 이런 거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촬영은 제가 하고 모델 이렇게 잡고 편집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950평인데 재배하는 평수만은 800평.
오늘 처음으로 제가 필리핀으로 계속 이제 딸기를 수출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 있는 바이어랑 뭐 화상회의도 좀 하고 그냥 뭘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귀엽게 짓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는 게 나중에 봤을 때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되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되게 뿌듯해요. 그러면 되게 유튜브 구독자 많은 것 같잖아. 우리 없는데. 200입니다. 우리 없는데 왜 밖에 나가서 알아봐준다고 그래. 아. 와. 와. 괜찮은 거 맞나요? 아니 너무 귀여워.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한번 불러볼까요? 공주야. 저의 목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치유 농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어떻게 자연 경관을 꾸미고 그다음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원예 자원들을 키우고 있어요. 한 종류만 아니라 뭐 허브 식물, 뭐 구근류, 수국 이런 관엽식물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희 원예 치유할 때 활용되는 허브 조격이나 뭐 허브 테라피 같은 것도 쓰고요. 장애인분들은 편마비나 이러면 한쪽에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농업에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농장에 어떤 치유 자원이 있는지, 약간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야 되고 좀 이끌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농사를 하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좀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런 경험이나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치유 농장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원을 조금 주로 해야 될지 그거를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뭐 숲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나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원예 자원으로만 갖고 있거든. 화해 자원만. 근데 충분히 그걸로 계속 고객과 만나면서 신뢰관계 쌓으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고객과의 만남을 자꾸 보면서 확장해 나가도 늦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저는 저의 농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농사에 서툰 청년 부부가 농사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땀을 흘려왔을까요? 부부가 재배하는 탐스러운 딸기 한 알 한 알에 그 정성과 노력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청년 부부의 재기발랄한 농업 생활 응원합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땐 몸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잖아요. 요즘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불쾌지수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시원한 습지와 바다로의 여행이나 달콤한 제철 과일로 몸과 마음을 달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